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2-1강으로 당사주 12성 개론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신살 명리학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12운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12성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12성이라는 것은 12운성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주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 당사주라는 것은 무당들이,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이 무슨 그림책 같은 거 펼쳐놓고 점을 봐주던 게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것이 당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주 자체는 좀 후진적인 개념이죠. 요즘에 당사주 갖고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대로 사주명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 당사주 갖고 사주 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12성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살 명리학을 들어가는데 당사주 12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 심화 과정에서도 고급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주라는 것을 우리가 당사주 갖고 직접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사주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그리고 당사주에서 나오는 이 12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살 명리학이라는 것은요. 신살이라는 것은 당나라 때 그때 이제 정립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살 명리학을 들어가는 처음에 들어가는 관문은 당사주 12성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사주 12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이라는 게 이제 중국의 당나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나라에서 시작하여 정립된 사주학입니다. 그래서 당사주라고 부릅니다. 이 당나라를 개국한 당태종 있잖아요. 그분이 이현 장군이 터키계의 피가 절반은 섞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국 사람이 아니라 혼혈이었다고 해요. 터키계 쪽에. 이슬람계 쪽에 피가 절반은 섞인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쪽 터키 계열 쪽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당사주라는 것은 수메르 문명권에서 발생한 서양의 천문학과 중국의 점성술이 합쳐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체 운행과 별자리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 기륭 화복을 감명하는 점성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당나라 때의 사주 이어중 명소를 기본으로 하는 당나라 때의 사주와 송나라 때 자평명리를 이렇게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평명리라는 것은 상당히 이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리고 오행의 생극재화로 분석을 하는데, 이 당사주라는 것은 별자리하고 뭐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뜨고 지고 이런 천체 운행, 별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기륭하복을 감명하는 점성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것은 이제 별자리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이허중 선생이 하늘에 있는 12성을 인간의 연월일시와 관련시켜 기륭을 판단하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주는 천간을 무시해요. 천간지지가 있으면 천간을 무시하고 각자의 지지를 별자리에 배속시켜서 운명의 기륭화복을 대조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연간, 띠를 기준으로 합니다. 띠. 자평명리학은 일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저도 매일 실전사주 분석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분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당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띠를 기준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평명리학과는 달리 간단한 운명을 분석하며 무당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주라는 것은 자평명리학처럼 그렇게 논리적인 체계가 있질 않고 과학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띠를 기준으로 하니까 띠라는 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태어나는 사람만 한국에만 요즘에는 애를 안 낳아서 뭐 50만 명도 안 태어납니다만은 지금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한 해에 태어난 사람이. 그런데 띠를 갖고 간명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고 상당히 적중률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평명리학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그 기본 과정에서부터 고급 과정까지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들이 그 강의 따라오시면서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당사주고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할아버지들이 그림책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간단하게 그 이제 사주 봐주고 점을 봐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심심풀이죠. 심심풀이. 지나가다가 그냥 할아버지한테 돈 몇 푼 주고 심심풀이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많이 무속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평명리학에 비해서는 학문적인 체계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요즘에는 없어요. 요즘에는 없는데 지금 50, 60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림책을 펼쳐놓고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당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주라는 것이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사주를 공부해가지고 이걸로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12성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당사주 12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당사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2성이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2성은 12운성하고 달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12운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 12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사주의 분석 수단으로 자평명리의 천간지지 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분석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사주 분석 방법은 천간지지가 있으면 그 오행의 구성을 보고 그 목화토금수의 그 생극제하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뭐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주고 극하고 뭐 이러면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사주에서 12성이라는 것은 이 천간지지의 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평명리학에. 그런데 이제 당사주라는 것은 지지만 보는 거잖아요. 지지에서 연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에 있는 내용 여기에 써 있는 뭐 귀의 권파, 간문복역, 고인예수 이런 식으로 지지에 이제 딱 있으면서 그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평명리가 이제 천간지지 오행을 보고 분석을 한다면 12성이 당사주라는 것은 이 12성을 갖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의 기법 체계로서 오직 지지를 천체의 12성에 배속하여 기륭을 판단하는데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천간은 안 보는 거예요. 지지만 봐요. 이 지지를 천체의 12성 이 기의 권파 이런 것은 모두 그 별자리를 나타냅니다. 이 별자리를 지지에 배속해서 지지와 연결을 해서 기륭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생년의 띠를 기준으로 12성에 순차적으로 대조하는 방식을 채용한다.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주의 간명법은 사주 분석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잃었지만 12성은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러면 12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당사주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당사주에서는 이 12성을 보고 분석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석하는, 제가 매일매일 그 실전사주 분석할 때에는 사주팔자 딱 보고 뭐 목기운이 많다, 화기운이 많다, 뭐 목기운이 화기운을 생해준다, 극한다, 뭐 이러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주는요, 천간이 없어요. 천간을 이제 무시해요. 그리고 지지만 보는데, 이 지지가 그러니까 12지지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하나씩 별자리를 연결을 한 거예요. 별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성이다. 그러면 이 자기성이 내용이 있거든요. 추객성이다. 그럼 추객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방법 자체가 상당히 단순하고 그리고 잘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주 분석 방법으로서는 그 지위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지금 당사주를 배워가지고 이거 갖고 분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사주를 나타내는 이 별자리 있잖아요. 12지지와 연결된 별자리, 여기 귀에 권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이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현대에는 자평명리에 나와 있는 그 12지지의 내용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12운성이라든가 아니면 절기라든가 아니면 그 풍수지리 방향까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 12성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지지의 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그 갑자일주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내용이 아주 방대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별자리에 해당하는 12성, 이 12성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사주 자체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당사주를 분석할 때 사용했던 이 12성이라는 내용이 활용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